예전 거 보여주죠. 아, 깜빡했어. 이거 누르는 걸. 정말 얘기 좀 해주지. 이거 확인할 걸. 그런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here. 보자. 또 안 들어오냐? 들어왔다. 재성군 소리 잘 들리나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자, 하려고 하는 얘기는 함수의 특성상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6차 함수에 대해서 이게 2차나 4차나 6차 같은 함수는 실제 나타나는 기체의 어떤 성격이나 물리 변화를 표현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짝수차가 되면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가 증가하는 기체인데 압력을 가했는데 부피가 증가하는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그래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태 방정식은 항상 홀수차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럴 때 1차 함수는 너무 직선이라 실제 상황을 표현해 주기 어려워서 보통은 3차나 5차, 7차 이런 식으로 상태 방정식을 만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압력이 증가했을 때 부피가 줄어드는 압력이 증가했을 때 부피가 줄어드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함수의 특성상 함수가 이렇게 요동치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 요동치는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이거 어떻게 했더라 내가 이게 3차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이게 5차지. 그럼 이제 5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이 요동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요동치는 구간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로 만들어 버리면 실제 기체가 고압 조건에서 일정한 압력에서 부피가 감소하는 이런 상황을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나타나는 현상들을 잘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상태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몇 차가 되어야 된다? 홀수차가 되어야 됩니다. 홀수차. 자, 그래서 그 홀수차가 나타나야 되니까 얘를 홀수차로 만들려면 이 자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제곱이나 4승이나 6승으로 만들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를 제곱이라고 하면 얘하고 통분했을 때 3차 함수가 나타낼 테니까요. 그러면 반데르발스는 왜 이걸 3차로 정했고 여기를 제곱으로 정했느냐? 바로 반데르발스가 태어날 상황은 19세기 활동한 그때는 19세기 말인지라 이게 계산 같은 게 없었다고요. 계산기나 컴퓨터가 없으니 함수를 간단하게 잡아야 계산의 부담이 좀 적겠죠. 그래서 반데르발스는 전체를 3차로 두고 여기를 제곱으로 둬서 방정식을 꾸민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의 물리학자들은 컴퓨터도 있고 계산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4차로 바꿔서 5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뭐 6차로 넣어서 7차 방정식으로 두는 방정식도 이후에 제시가 돼요. 하지만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 가장 최초이기 때문에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만 노벨상이 수여가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렇죠? 조 얘기까지 아마 저번 시간에 슬쩍 하다가 끝났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 얘기, 그 다음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요? 쉽게요? 자, 그럼 5번째. 자, 전자석의 단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더하기로 표현되는 물리량의 양쪽 상수는 단위는 같을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A라는 상수의 단위를 생각을 해보면 누구랑 더하기랑 연결을 해 있냐면
압력이랑 더하기로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A는 압력 단위랑 보시다시피 같은 단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저 A는 단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우선 압력 단위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로 나누어져 있냐면 부피로 나누어져 있죠. 부피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그게 부피 단위가 없어진 상태에서 압력이랑 더하기가 돼야 되니까 A의 단위는 보시다시피 리터 제곱에 몰에 마이너스 2승. 자, 저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VM이라고 하는 1몰의 부피가 리터 퍼 몰의 단위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리터 퍼 몰하고 약분이 되려면 A의 단위는 이런 꼴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또 다른 단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거 A를 B로 나누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 역시나 물리량에서 처음에 개념을 만들어낼 때는 단위가 뭔지를 살펴보는 게 좋은데, 자, A의 단위를 B의 단위로 나누면 바로 요 A 나누기 B의 단위가 나오겠죠? 자, A의 단위가 바로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ATM 리터 제곱 몰에 마이너스 2승 나누기 B. 자, B가 뭐였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기체 자체 크기 보정하기였는데 B의 보시다시피 B의 단위는 뭐라고 썼죠? 나연아? B 단위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리터 퍼 몰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 두 개를 샥샥 약분을 하면 뭐가 나올 거냐면 바로 ATM 리터 퍼 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이때 홍욱은 이거 뭐예요? 저기 뭐예요? 저기 뭐예요? 저기 뭐죠? 저기 뭐예요? 저기 뭐예요? 예찬! 저 ATM 리터 저기 뭐예요? 종우! 저 ATM 리터가 뭐예요? 나연! 저 ATM 리터가 뭐예요? 놀라웠게도 서울대 협의대 입시 문제 중에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요. 진짜 서울대 입시 문제 진짜 이거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그 애는 진짜 와, 기본만 해도 서울대 다 들어갔을 건데 서울대 입시 문제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원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이에요? 아, 정말 저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진짜로. 서울대 입시 문제는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원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입니까?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은 그 빛의 파장으로 바꾸면 몇 나노미터 정도 됩니까?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줄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램다분의 HC로 바꿔서 파장으로 바꾸면 몇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입니까? 를 계산하게 한 서울대 입시 문제가 있어요. 내 자료에도 있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숙제에도 다 있어요. 여러분 다 풀어봤는지 모르겠지만 2000 몇 년에 나왔거든요. 서울대 입시 문제 저런 거 나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고. 나연아, 원 일렉트로 볼트는 몇 줄이죠? 서울대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런 거 나오면 답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냥. 되게 허무하죠? 허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3년, 4년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 문제는 이런 게 나와요. 왜 이런 걸 낸 줄 아세요?
왜 이런 걸 낸 줄 아세요? 왜 저런 걸 내냐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저런 것까지 외우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들은 저런 숫자를 다 외우고 있어요. 자기들은 저런 숫자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대 교수예요. 서울대 교수들은 저런 걸 물어요. 또 기가 막힌 거 서울대 교수들이 어떤 문제 냈었냐면요. 이거 결합 에너지 얼마예요? 탄소 결합 에너지. 이거 문제 나왔다니까요. 저런 거 내요. 서울대 교수들은. 그러면 왜 탄소 단일 결합 에너지 저걸 왜 묻냐면요. 왜 묻냐면 화학 원 교과서에 표로 저 결합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화학원 교과서 보면 이게 탄소화합물의 구조 뭐 이런 게 나와요. 수능에도 나오고 막. 그럼 탄소화합물의 구조 보면 구석탱이에 결합 에너지 해가지고 탄소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에 결합 에너지를 데이터를 이렇게 써놓은 표가 구석탱이에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그럼 교수들은 그거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학생들이 이 표를 다 외웠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수들은 저렇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숫자들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답은 얘는 350kJ/몰이고요. 얘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줄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요 얘기는 기회가 있으면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럼 이 ATM 미터가 뭐냐고요? 외우고 있어야죠. 101.325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연장선에서 얘를 외우고 있어야죠. 나연아, 저 숫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처음 봤어요. 어디서 본 것 같죠? 종호야, 저 숫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처음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죠? 본 것 같죠? 저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면전에서 대놓고 묻기 때문에. 자,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원 ATM의 정의가 뭐죠? 정의. 홍우야, 원 ATM의 정의가 뭐예요? 아, 대기압이에요? 그렇구나. 예찬아, 원 ATM의 정의가 뭐예요? 종우군, 원 ATM의 정의가 뭐예요? 나영군, 아니 나영군이래. 나연 언니, 원 ATM의 정의가 뭐예요? 이봐. 이봐. 뭐냐면요. 이게 뭐야? 이게 뭐 영재고 갖고 다니면 뭐야? 이런 것도 모르는데. 자, 이게 뭐야? 저기가 뭐냐? 바로 봐.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이에요. 저렇게 정의했어요. 대기압 아니에요. 알겠죠? 원 ATM의 정의는 대기압이 아니에요. 원 ATM의 정의는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정의한 거예요. 정의한 거니까 저 101325는 오차가 있는 숫자예요, 정확한 숫자예요. 정의한 거니까. 나 정의한 숫자니까 실험적으로 측정해서 오차가 있는 숫자예요, 정확한 숫자예요. 이 숫자는 정의한 거니까 정확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실험적으로 측정한 게 아니에요. 실험한 게 측정한 게 아니고 이 숫자로 원 ATM을 정의한 거예요. 홍보 알겠죠? 대기압 아니다잉. 참고로 압력 단위 중엔 원바도 있거든요. 그 기상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압력 단위인데 요거는 정의가 뭐죠? 예찬아, 제 정의는 뭐예요? 원바의 정의. 그렇죠. 바로 1,000,000 뉴턴 퍼 미터 제곱. 이게 정의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원바라는 정의와 원 ATM이라는 정의를 물리학에서는 압력의 기본적인 단위로 이렇게 정의해서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뭐 이게 막 이렇게 혹시 뭐 기상도 막 이런 거 그려봤어요? 압력 고기압 저기압 해가지고 지구과학 시간에 그때 왜 고기압 저기압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홍해 고기압 저기압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있죠? 그럴 때 막 뭐 압력에 표시하면은 뭐 무슨 몇 뭐 1013밀리바 뭐 이렇게 표현도 있고 막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알았어요. 물리하고 지구과학도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아유, 참. 나연아, 학문 중에 지구과학 있는 거 알죠? 알죠? 그래. 아, 네. 그래서 원 ATM의 정의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원 리터는 몇 미터 삼승이에요? 나연아, 1리터는 몇 미터 삼승이에요? 오, 이건 잘하네. 잘했어요. 그럼 이때 원 ATM에다가 리터를 곱하면 이 두 개를 곱하는 거 아니에요. 곱하면 얘는 101.325가 되겠죠, 숫자가. 그리고 뉴튼 퍼 미터 제곱하고 미터 삼승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뉴튼 미터가 되겠죠. 뉴튼 미터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걸 줄. 알겠죠? 그래서 ATM 리터는 다른 말로 101.325줄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만 더 물어볼까? 원 캘로리는 몇 줄이에요? 원 캘로리는 몇 줄이에요? 나연아 어디 봐요? 뭐 봐요? 뭐 봐요? 아, 모기! 이놈의 모기! 종우야, 저 나인이가 모기를 걱정하니까 모기가 보이면 냉큼 잡아주세요. 알겠죠? 예찬이도 잡아주세요. 알겠죠? 홍우는 안 잡을 거죠? 홍우 잡을 거예요? 모기 보이면 잡아주세요. 알겠죠? 그렇죠? 여기가 모기가 너가 안 돼 하면 안 잡을 거예요? 보이면 냉큼 잡아야지? 이상한 사람이네? 여기가 모기 서식지거든요. 여기 아마 모기 양식을 할 거예요. 아마 여기서. 그래서 여기 모기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모기 좋아해요? 그래, 하여튼. 자, 원 캘로리는 몇 줄입니까? 홍 몇 줄입니까? 그래? 바로 4.184줄입니다. 알겠죠? 로 역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입니다. 정의. 이건 실험적으로 측정된 게 아니에요. 4.184줄을 원 캘로리로 정의한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것도 시험 문제 같이 나왔어요. 그 원 일렉트론 볼트 아까 있었죠? 원 일렉트론 볼트의 원 칼로리도 같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숫자는 외워두세요. 알겠죠? 홍 알겠니? 홍 왜 이렇게 또 슬퍼요? 또. 네. 자, 어쨌건. 그럼 이거 잘 봅시다. 그럼 이거 잘 보면은 이 단위만 놓고 봤을 때 A를 B로 나눈 것의 단위를 보았을 때 무슨 숫자에다가 줄퍼 몰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물리량의 단위예요? 무슨 물리량의 단위예요? 이거 무슨 물리량의 단위예요? 홍우야? 아니, 홍우 여기. 홍우야? 어떤 물리량에다가 이런 단위를 붙여요? 줄이요? 오! 에너지요, 에너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를 B로 나눈 것은 무슨 에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단위 자체가 에너지로 나오니까요. 무슨 말이 알겠죠? 그래서 이때 저 A하고 B의 속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A는 분자 간 인력을 반영하고요. B는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 하려는 순간의 상태 변화하려는 순간의 분자 간
거리를 뜻하죠. 맞아요? 자, 요 얘기는 지금 제목에 있는 거고요. 자, 요 얘기는 저번 시간에 했었죠. 기억나요? B라는 거 자체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부피는 B보다 무조건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값은 실제 기체가 압축됐을 때 가장 작아질 수 있는 그 부피의 경계라고 했어요. 알겠죠? 이거보다 더 작은 B보다 그 실제 기체는, 그러니까 실제 기체의 부피가 B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는 이 B가 그러한 압축의 한계인데 그 압축의 한계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기체를 압축하다가 보면 실제 기체는 뭐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 B라는 값은 바로 그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 할락말라고 하는 그 경계를 반영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실제 기체가 저 B보다 더 크게 압축이 돼야 액체로 완전히 변하는 건데 실제 기체의 부피가 B에 가까워지는 그 순간 이제 이게 기체가 액체로 들락말락 하는 그 순간의 부피를 B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찬아 기억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B라고 하는 건 그때의 그 액체가 들락말락 할 때의 기체 분자와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잘 봐. 이 말하고 요 말하고 요 말을 엮어.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기체 분자가 액체가 될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왜 이런 상태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그 거리가 B의 형태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까워졌을 때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뜻이 됩니다. 누가 A를 B로 나눈 게. 왜 위치 에너지냐? 자,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위치 에너지의 정의가 뭐예요? 나연아, 위치 에너지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위치 에너지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인력하고 청력을 에너지로 표현한 게 위치 에너지라고 했었죠. 인력하고 청력을 적분하면 위치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정의가, 물리학적 정의가. 알겠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인력과 관계된 에너지니까 그게 바로 일종의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B로 나눈 값은 이런 상황에서 그 분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는 물리량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됐다. 자, 요 중간에 줄게요. 중간 준다? 중간 줄게. 중간 준다? A. 허이. 그 다음 3. 자, 쟤를 한번 보시죠. 오, 내가 쳐버렸다. 또 걱정되니까 확인해야지. 상혁, 재성, 소리 잘 들려요? 보는데 잘 보이고 들리죠? 상혁아, 재성아 잘 들리죠? 오케이, 고마워요. 됐어. 나연은이 뭘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시는 겁니까? 립밤 꺼내. 그래. 네. 그렇구나. 네. 필기할 노트는 있습니까? 거기다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홍우는 막 적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또 은근히 중간에 여백이 많거든요. 중간에 여기 여백이 많아요. 여기다가 뭐 쭉 적으셔도 돼. 좋죠. 자, 그다음.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좋아. 얘잖아. 컴프레션 팩터. 우리말 번역은? 오, 잘했어요. 바로 압축인자. 압축인자. 자, 압축인자가 뭐였냐면 Z로 쓰고 짜잔. 보이시죠? 요런 꼴의 표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림 같은 거 막 그렸었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뭐 이런 그림 그렸었잖아요.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뭐 요거 설명했었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이 반데르발스 상태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이 반데르발스 상태방정식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압력이 좀 밑에다 적을까? 짜잔.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죠. 특별한 게 아니고요. 얘를 나눈 다음에 이 부분을 넘긴 거니까 특별히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압력 자리에다가 얘를 뽀봉 집어넣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넣고 연산을 해요. 연산을 하면 표현이 이렇게 될걸요. 이렇게 되겠군요. 되십니까? 저렇게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압축인자라는 개념을 저 반데르발 상태 방정식으로 바꾸어주면 저런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뭐라 해볼 거냐면 이거 자, 두 번째 얘를 미분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쟤를 미분하면 어떤 꼴이 될 거냐면 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부피 역수가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다항함수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쟤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저렇게 되겠죠? 저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요 미분한 결과에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부피를 무한히 증가시킨다 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부피를 무한히 증가시킨다. 그럼 여기 부피가 여기 있으니까요. 무한히 증가시켜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렇다면 종우야, 부피를 무한히 증가시킨다. 무슨 의미죠? 부피를 무한히 증가시킨다. 무슨 의미죠? 그렇지. 다른 말로 압력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는 물리적 의미랑 같죠. 그래서 지금 부피를 무한히 증가시킨다는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압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저압 조건. 저압 조건은 또 무슨 조건이기도 하죠, 나연아? 저압 조건이 무슨 조건이기도 하죠, 나연아? 저압 조건이 무슨 조건이기도 하죠?
오, 그렇지. 바로 이제 뭐냐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 중 저합 조건이 있었죠. 그럴 때 저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를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괜찮아요? 그럼 이때 얘는 표현을 어찌 바꿔줄 수 있느냐? 어디까지나 테크닉인데 얘를 RT분의 B 이렇게 묶어주고 내부를 RT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보이죠? 보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1. RT를 뭐?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떤 수식을 알고 있냐면 바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수식 2분의 3 nRT 이 수식을 알고 있죠? 여기서 몰수가 1몰이면 2분의 3 RT잖아요. 근데 사실 2분의 3은 1.5 정도니까 1.5니까요. 1.5 RT나 1 RT나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정도의 값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RT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것은 운동 에너지를 반영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아까 얘는 무슨 항이라고 했어요? 바로 분자가 상태 변화 할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의미라고 했었죠. 그러면 살펴보세요. 요거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요거는 위치 에너지. 물론 근사적이긴 하지만 결국 이만큼이 뭐가 된다는 얘기겠어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해 놓은 거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누구와 누구의 경쟁을 보여주는 것이냐? 바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사이의 경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경쟁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만약 둘 중에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 운동 에너지가 더 크면 이 값의 전체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죠.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더 크다. 그러면 값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찬 알겠죠? 알겠죠? 홍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문제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중간에 지운다. 지운다. 에이. 3. 바로 변온 조건에서 변온 조건에서 동일 기체에 대한
압축 인자에 대한 압력의 영향 이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요? 그래서 뭐였었냐면 8 자, 그래서 압력 컴프레션 팩터 1 이상 기체. 그래서 그래프 패턴이 어떤 게 있었냐면 짜잔 이런 애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짜잔 이런 애가 하나가 있었다고요. 기억나죠? 네, 기억나요? 이때 여기에 있는 얘 이게 이제 고온 조건인데 고온 조건에서 자 보세요. 고온 조건에서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예요, 양수예요?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예요, 양수예요? 접선의 기울기. 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양수일 경우 여기에서 RT하고 B분의 A하고 어디가 더 크다는 얘기겠어요? 이쪽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이 커지니까 RT 빼기 A분의 B가 양수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저합 조건의 의미가 뭐예요? 저합 조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 저합 조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가 저합 조건이죠.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저합 조건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는 말의 뜻은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커졌다는 뜻인 거예요. 자, 반대로 이 파란색 그래프는 고온 조건이었죠. 그럼 고온 조건은 둘 중에 어디가 더 커졌다는 얘기겠어요? 저온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작아지고 위치 에너지의 영향이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RT하고 B분의 A를 비교하면 RT가 더 작아지는 상황을 뜻해요. 알겠죠? 이때 아주 이상한 녀석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원점에서 이렇게 되다가 뭐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런 온도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러면 이때 얘는 뭘 의미하냐면 원점 근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0에 가까워지죠. 요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RT하고 B분의 A가 같아지는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가 같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지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같아지니까 0 이렇게 되니까 저합 조건 여기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거죠. 이 원점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때 등호를 만족하는 이때의 온도 RB분의 A를 보일 온도라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실제 기체의 압력에 대한 컴프레션 팩터에 대한 저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부터 현재 제시되어 있는 운동 에너지가 왜 또 운동 에너지가 온도하고 관계가 있냐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를 그대로 반영하죠. 그렇죠? 온도가 커지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분자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위치 에너지보다 충분히 커지면 컴프레션 팩터가 이런 경향성을 갖게 되고 그 온도 조건에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어떤 정해진 숫자보다 작으면 이런 표현이 되고 우연찮게 균형을 이루게 되면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 라고 쟤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홍 알겠어요? 홍 왜 이렇게 계속 슬퍼요?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찬 알겠죠? 저 누구야? 저 누구냐? 저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아휴, 저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종우도 알겠죠? 자, 그렇다면
저번 시간에는 요거와 관련된 그 약간 규모가 작은 좀 자잘자잘한 카이스트 기출문제를 봤잖아요. 카이스트 기출문제를 봤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서울대 기출문제를 볼 거야. 그죠? 자, 몇 페이지를 보냐면 나눠드린 코र्स 5. 코र्स 5에 몇 번 문제가 서울대 기출이냐면요. 저기 있네.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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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9페이지. 9페이지 23번. 9페이지 23번. 찾았습니까? 9페이지 23번. 찾았어요? 그 9페이지 23번에 나와 있는 문제가 이게 뭐 좀 옛날이긴 하지만 서울대 입시 문제거든요. 그 서울대 입시 문제에 괄호 1, 괄호 2, 괄호 3은 뭐 특별히 어렵지가 않아요. 특히나 그러니까 괄호 4, 1, 2, 4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괄호 1은 보일 법칙이고요. 보일 법칙이고 괄호 2는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의 그 성격 구분을 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마지막 괄호 4는 RMS 스피드에 대한 얘기예요. RMS 스피드를 기체 분자의 분자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괄호 4번인데 이건 코र्स 4에서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코र्स 4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요 기출문제 1번하고 4번을 내가 코र्स 4에서 얘기 미리 했었어요. 알겠죠? 이 문제 하이라이트는 괄호 3번이거든요. 괄호 3번 보이시죠? 괄호 3번? 요거.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설지가 어디냐면요. 뒤에 보시면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해설지가 23번이니까 23페이지 또 나오네요. 뒤쪽 23페이지 보면 23번에 해설지가 나와요. 찾았죠? 나연아 찾았어요? 저기 종우야 찾았죠? 예찬아 찾았어요? 23페이지에 보면 23번에 그 해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해설이 좀 장황할 거예요. 두서 없을 거고요. 왠지 아세요? 나연아 23페이지에 문제 해설이 있죠. 이게 약간 장황할 거예요. 그죠? 두서가 없을 거예요. 왜일까요? 종우야 왜 23,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해설이 그 약간 장황하고 좀 두서 없을까요? 이게 서울대 공식 답안이라서 그래요. 예, 서울대의 풀이에요. 알겠죠? 서울대는 이걸 기준으로 채점을 했어요. 알겠죠? 이게 내가 쓴 게 아니고요. 내가 썼으면 이렇게 장황하게 안 쓰지. 나는 되게 깔끔하게 다 논리 구조를 생각해서 쓰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서울대에서 제시된 답을 그대로 내가 이렇게 뭐냐면은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읽으면 이게 국어도 좀 안 좋고, 문장도 좀 안 좋고, 좀 사족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답을 하셔야 서울대에서 원하는 답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내가 그냥 생각해서 이게 중요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쓴 문장이 아니고요. 내가 쓰면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 쓰지. 나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이런 걸 항상 신경 쓰면서 문장을 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아요. 읽으면 국어가 되게 이상해. 되게 이상해.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쉬는 시간 동안 읽어보시고요. 알겠죠? 이게 어떤 문제인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그토세요. 호흡도 잘 꺼줘. 아니요. 웬일로요? 잘 거면서 빨리 자요. 빨리 자라. 응? 아메리카 회색 껌 어서 자요. 아니요. 오늘은 안 자요?